마음에 들었나 보지? 뒤집어져. ghoststation.co.kr 게시판을 여시면 제가 보낸 여러분들께 가는 연하장이 전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신 분들 아주 굉장히들 기뻐들 하고 계신데 저도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네요. 저의 정성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이 고색창연한 아주 클래식한 분위기의 그런 연하장이죠.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으카카 미치겠다 마왕 그만 웃겨 팝업창이 흑흑. 첫 번째 사진에서 5분 웃고 다음 누르고 나서 직위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1분씩 웃다가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 건달공의 영정을 소중히 오래 간직하고자 캡처했다. 지금 공중파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하고 헷갈리실 텐데 어쩔 수 없지요. 그거 바탕화면에다가 캡처해가지고 놔두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컴퓨터 센터에다 깔잖아요. 그럼 더 웃겨요. 진짜 웃겨요. 화면 중간에 딱 놔두면. 우울할 때마다 볼 테다. 아예 컴 바탕에 깔아버려야지. 뒤로 머리 박았음. 나도 화면에 깔았다우. 새해 선물인갑다. 우울할 때마다 봅시다.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원조비 연태. 불타는 좀비. 뭐야 그 사진 백가죽이 늘어났어. 합성한 거야? 아니면 저러고 찍은 거야? 망이야찌도 저런 사진 있으면 영숙누님도 저런 사진 있겠네요. 있어요. 무슨 대답이 듣고 싶소? 멋있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흑흑해야 하는 거요? 난 또 무슨 심령 사진 뜨는 줄 알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오호, 이게 마왕 패백받으며 찍었다는 사진이란 말이지. 알아버렸어? 정보가 어디서 샜지? 이거 왜 시집이 장가갈 때 3억 원대 입고서 패백하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네, 거의 다들 근하신년 해석 중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내가 웬만하면 태클을 안 걸라고 했는데 무적 백태클 일꾼인데요. 28일날 마왕이 개과천선 요거를 해석해 주더라고. 개가 먹을 때는 과일하고 같이 천천히 먹어야 선명하게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31일 방송은 개과천선이 개도 과일을 1000개만 먹으면 선해진다고 했어. 한번 다시 들어봐.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히 해명을 해줘봐. 이게요.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 때하고는 교과서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의 여지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선조 때 이 사자성어를 해석하는 사자성어에 대한 해석은 무적 백태클 씨가 해주셨는데 4명의 아들이 성을 내니까 어머니가 패버렸다라는 사자성어. 예,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해석하는 문제를 놔두고 이 남학파와 북학파가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남학파는 한강 이남의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고 북학파는 사자성어를 해석하는 강북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자성어의 해석에 대한 거는 이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양아적인 해석을 사자성어에다가 가져갔던 그 하드보일드 터치의 북학파가 지금까지 대단히 그 짱을 잡고 있죠. 그래서 개과천선, 개를 먹을 때는 원래 과일하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 이게 북학파의 얘기죠. 예? 그것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북학파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그래가지고 북학파고, 남학파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지 일리는 대로 한다 해가지고 남학파인데요. 새해인 게 입춘대길도 해석해줘라고 하셨나요? 이번엔 정확히 해석해야 돼. 예. 오호, 용감한 분이군. 님의 실명을 기대하겠어. 그러니까 감히 마왕한테 태클을 거냐, 뭐 이런 얘기. 아니죠. 물론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해버리는 것이 최대의 그 형벌이며 처벌인 그런 상황이지만 정당한 어필 그리고 정당한 어떤 질문과 이 질의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어떤 상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오류 같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건 태클을 걸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적백 태클 씨의 본명이 이창승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리고 이메일이 주주드림 JOO 드림 골뱅이 한메일.net니까 여기다가 항의 메일을 여러분들이 좀 던져라. 이런 얘기도 저는 그렇게 선동하지 않습니다. 이창승 씨, 네, 고맙습니다. 태클. 입춘 대길 해석해 드릴게요. 입춘 대길 땡영영영영영영. 김현철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춘천 가는 기차는, 네. 이 기차를 타고 맨날 춘천을 가다 보니까 춘천 가는 길은 그러면 도로는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춘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길은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기차 안이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입춘 대길이라는 뜻이죠. 오늘 첫 곡은 미케니컬 피플의 Man on the Man. 이 Man on the Man 미케니컬 피플의 음악은요. 우리 공연할 때 공연장에서 다이빙 하잖아요. 다이빙 위에서 탁 뛰었을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탁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몸 움츠리는 사람 배반형, 배신형.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있다. 다이빙 할 때 Man on the M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래. 아, 예. 오늘 오프닝이 좀 전에 웃겼느냐 안 웃겼느냐에 대해서 버섯순이하고 토론을 막 하고 있었는데 웃기지? 웃기잖아. 내 개그는 공연이야. 왜요? 분위기로 대충 넘어가지. 공연장가는 지하철 전체가 고스 식구 전면칸이더군. 전화가 몬스터가 보냈습니다. 내가 뒷북에 좀 늦게 공연 얘기 올려 후유증에 시달리다 이제야 컴퓨터를 했어. 그날 다리 퉁퉁 붓고 3시간 동안 까치발하고 깡총깡총 뛰어봐. 내 키가 159.8인데 앞에 거구들이 기둥처럼 가렸단 말이야. 올림픽공원 가려면 5호선을 타야 하잖아. 나도 4호선 타다 갈아타고 신나게 싱싱 타고 있었지. 근데 올림픽공원역 한 대여섯 정거장쯤 남았나? 난 문 쪽에 있었거든. 무심코 주위를 쓱 둘러보는데 저 티셔츠는 고스티와 넛이나 단체티. 사실 나도 고스티를 입고 있었는데 잠바로 덮어서 벽에 붙어 있었거든. 그 칸의 대부분이 우리 식구야. 처음 보는 사람끼리 공연 가세요 막 이런 사람도 몇몇 있고 거의 비슷비슷한 티를 입고 있어서인지 가족 동반 산악회 관광버스를 본 듯했다고. 시끌벅적 어둠의 세력이 쓱. 그러니까 식구 아닌 일반인들이 더 이상하게 보이더구만. 되게 무안해하면서 뭐하는 놈들이야 막 이런 눈빛으로 날 보더라. 내 옆에 있던 소심한 식구도 내 티를 보고 눈치를 챘나봐. 아무튼 우리도 뭉치면 아무도 무시 못해. 야하하. 마무리는 역시 이상하군. 마왕이 알아서. 그게 이제 소수파가 성장해서 다수파가 될 때의 그 쾌감이거든요. 그 메이저와 주류를 뒤엎을 때. 고스트 스테이션이 아직 2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난 2년의 어두운 세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사회 각계각층에 암약하고 있는 우리 어둠의 식구들이 꽤 된다라는 것. 이것은 일단 고스트 스테이션 자체 우리 식구 숫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식구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식구가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으며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놀랍게도 지하철역이나 PC방 이런 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데는 대단위로 서식하고 있는 거고, 군부와 교육계와 학교, 학원을 비롯해서 사회의 각계각층,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로도 암약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검은 병아리들을 다들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넥스트의 정신 아시죠? 우리가 무리하게 혹은 주접스럽게 다른 팬이 아는 사람들한테 야 좋지 않니 해서 우리는 팬을 늘리지 않는다. 우린 팬끼리 연결돼서 번식을 해나감으로 해서 팬들끼리 결혼해서 새끼를 침으로 해서 그 숫자 자체를 번식해서 늘려나간다. 라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03년 포고령으로는요. 이 외짝 식구 혼인 금지령. 그래서 자기는 고스 식구인데 와이프 될 사람이 빛의 세력이거나 아니면 남편 될 사람이 빛의 세력이다. 이럴 경우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중앙당에다가 서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이후에는 반드시 어둠의 식구로 다크 사이드로 턴시키겠으며 특히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 식구로 길러서 어릴 때부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한 그런 아이들로 길러내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올해부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 겨울에는 우리가 드디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커밍아웃을 선언하면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빛의 그 둑을 무너뜨리고 우리 국가 전체를 암흑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당에 집결해야 됩니다. 우리 고스를 대표하는 당, 숭구리당. 우리 숭구리당의 그 구호 기억해 주십시오. 흑심으로 대동단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흑심으로 된통단결인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정확하게 따지면 흑심으로 된통단결.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흑심으로 대동단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숭구리당의 목표는요. 일단 5년 뒤에 제가 대선에 출마해서 TV 토론에 나가서 전국을 향해서 절규를 할 겁니다. 이 전 대한민국 유흥업계 및 화류계 업계 종사자들에게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모든 유흥업소를 24시간 3교제대로 열어놓음으로 해서 항상 그 유흥의 굶주림 또 이 쓸쓸한 불타는 밤 갈 곳 없어 헤매는 우리 식구들이 4시까지밖에 안 해요? 이렇게 쓸쓸하게 발길을 돌리는 그런 일을 전국에서 박멸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낼 때 이 종업원들을 8시간씩 3교제로 해서 24시간을 열어놓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융업을 열어놓지 마라. 그 아십니까? 그 성당문 이런 거 교회문 안 잠그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갈 곳 잃은 영혼이 기도할 장소를 목마르게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근데 도둑놈 들고 뭐 이럴까봐 그 성전의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도대체 하느님 있는 집에 도둑이 집어갈 뭐 비싼 물건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거기.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흥업소 열어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둠의 식구들의 성전을 특히 이 저렴하게 영업을 하는 이 단란주점 이하급의 특히 싼 술집 그리고 이런 술집에서 특히 병째로 파는 거 이거를 제한을 해서 잔으로 주문하는 게 쪽팔리지 않은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향수 등급이 뭐 오데코롱이 있고 퍼퓸이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 로션 안 바르고 향수 안 뿌리니까 이 얘기함으로 해서 또 향수 선물이 갑자기 안 들어올라. 근데 선물 받은 향수 진짜 안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쫙 모아놓고만 있거든요. 그게 등급이 있더만요. 어떤 거는 그냥 피부에 이렇게 쓱 이렇게 뿌리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원액이라서 다른 뭐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위스키라는 게 이 양놈들 보면 물을 타거나 뭐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시는 거지 그 원액입니다. 원액. 그걸 그대로 마시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그대로 마실 때는 뒤에 그래서 말이 붙죠. 위스키 스트레이트라고. 위스키 스트레이트가 뭐냐? 그냥 위스키를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위스키에다가 스트레이트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연락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친 다음에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위스키 뒤에 위스키 스트레이트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것과 섞어 마시며 스트레이트라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유흥업소 특히 무도장 같은 데 가면 위스키 잔으로 주세요. 그러면 병째로 우와 그거 사가지고 마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나 이런 데 가면 이 주머니가 가벼울 때도 이렇게 보고서 한 잔 주세요. 딱 그리고 대부분 위스키 한두 잔 마시면 이렇게 얼굴 빨개져가지고서 헤매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량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무슨 수표 단위 이런 게 없어도 1,000원짜리 이렇게 빡빡 긁어가지고 꼬냑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병째로 안 됩니다. 그런 장소 전부 잔으로 팔도록 이거 바꿔야 되고요. 예? 주장하고 싶은 게 전부 유흥업하고 관련된 거밖에 없냐고요? 그렇죠, 뭐. 그런 다음에 길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이렇게 찐따를 붙었을 때, 또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멱살을 잡고서 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씹고 가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체포해야 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이 없는데요. 바빠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참 얼마나 많은 남성 여성들이 서로 씹으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자고 만든 당이 숭구리당이에요. 이건 실제로 중요하다니까요. 뭐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24시간을 우리가 유흥을 하는 기분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이게 인생이 밝아지는 거지. 근데 한 가지 문제를 주위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5년 뒤에도 나 40살이 안 돼서 못 나간대, 대통령 선거. 그래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고스트네이션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중앙당 하나밖에 없어요. 야당? 그런 거 없어요. 저희를 대표한 당, 숭구리당. 그리고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국교인 나랑 한랑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1일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밤거리를 헤맸던 우리 식구들의 밤거리 경험담 한번 보도록 하죠. 슈가 더넛의 노래 한 곡 듣고요. 몰라.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측은한 행태들을 보자니 참 마음이 아프고 왠지 모르게 미안한데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여러 사람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언뜻 반짝 들도. 공연이 끝나고 1시 20분경 많은 고스 식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더군. 그러나 나는 작년 12월 31일 락앤락 공연 후 알아냈던 길 건너편 지하 당구장 구석에 있는 PC방으로 갔지. 후후후. 예, 그래서 도둑질도 해본 놈이었다고. 새벽 1시 반에 공연이 끝나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네. 가서 뿌듯하게 인터넷을 하는데 다른 중고생 식구 둘이 왔다가 퇴짜를 맞고 가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알바생이 저희 2시 50분까지밖에 안 해요 하는 거야. 당황했지. 뭔 놈의 PC방이 3시까지밖에 안 하는가. 난 어쩌라고. 차라리 택시를 타고 제일 가까운 PC방이요 할까 하다가 일단 3시까지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3시가 돼서 나왔더니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그 많던 식구들 모두 온데간데 없더구만. 춥길래 일단 펜싱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갔지. 무대 해체 작업이 한창이더군. 그거 구경하다가 심심해서 VIP 룸도 가보고 뭔 놈의 음식을 그리 많이 버려? 응? 전지에 곡 순서 적어놓은 거 떼올려다가 말았지. 그렇게 4시까지 버티다가 눈치 보여서 그냥 나왔지. 그리고 너무 추워서 결심했어. 그래, 파출소에서 몸을 녹이자. 그 무대 해체 작업 참 그렇죠. 바로 그 팀이 공연 전날 밤을 새고 새벽부터 작업을 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이 끝나면 또 못 자고 그거를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8시간을 사람이 생으로 잠을 안 자고서 무대를 짓고 뭐 다시 뜯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 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참 어렵게들 일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식의 그 공연인데 뭐 제도상으로나 환경상으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연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를 1월 1일부터 그러면서 파출소에 갔지. 경찰 아저씨 갑. 어떻게 오셨어요? 나 비굴하게. 저 차가 끊겨서 근데 5시까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이 시간까지 뭐 하다가, 저 공연이 1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저쪽에 가서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경찰 아저씨 보고 평소에 뭐 짭새니 뭐니 그러면서 욕들 무지하게 하지만, 막상 아쉬울 때 봐요. 경찰만큼 고마운 사람들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싱글벙글 뒤를 보니까 다른 여자 옷 쓰시고 2명이 나를 보고 웃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서로 얼굴 봐야 민망할 걸 알았는지 그냥 엎드려 자더라고. 그래서 팔짱 끼고 잠시 잤지. 왜 같이 거기서 게임이나 하지. 4시 반쯤에 역시 잠을 깼는데 웬 검은 양복에 007 가방을 든 청년이 들어오대. 흡사 어려서 대성한 이 조직의 형님 같았어. 약간 쫄아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구만. 여기 근처에 사우나 있어요? 순간적으로 눈치챘지. 한 명 더 늘었구만. 그 사람은 경호 담당이었던 강한 친구들에서 일하는 경호원이야. 그렇게 4명이 됐지. 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새울잠을 자다가 5시쯤 돼서 먼저 나왔어. 나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어. 이젠 나도 파출소에 들어가서 잠 좀 재워달라고 할 수 있는 깡이 생겼구나. 춥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오늘 일은 반드시 게시판에 올리리라. 고마워 막. 평생 기억에 남을 1월 1일인 것 같아. 당근 공연은 멋졌어. 네. 마음으로 기타 치는 소년의 공연 관람기의 그 후기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공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불만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뭐 다 항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공연서부터는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새벽 2시까지 전철이 연장돼서 운행하고 있던 날이기 때문에 1시 반에 공연이 끝나서 허벌허벌 정거장으로 빨리 뛰어간 분들은 전철을 탈 수 있었을 텐데 공연 시간이 10분 늦게 시작한 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 공연이 제 시간에 시작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요. 그거는 이제 딱 변명도 아닌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한 공연을 하는 팀은 앞에 서포트 밴드를 데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정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좀 늦게 뭐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연을 한 100번 이상을 봤을 텐데, 정시 시작한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날 때 시작하겠다 그리고 막 1시간 반 늦게 시작하고 막 이러는 엽기적인 경우도 있긴 하고 뭐 그런 경우인데 제 시간에 시작한다라는 게 공연의 퀄리티를 뜻하진 않습니다. 요번 공연도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 10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장하는 분들을 몰아세워야 돼요. 빨리 입장해주세요. 뛰어주세요 해줘야 되는데 그럼 사고 나거든요. 천천히 안전하게 입장을 시키다 보면 5분 10분 정도 딜레이가 되긴 하죠. 그거는 뭐 별로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정확하게 정시 시작했었고 대부분 뭐 정시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예전엔 막 1시간 2시간 늦게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막 추위에 막 떨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지 말자, 열받으니까. 정진아. 공연 기획사는 공연 당일날 한 명도 안 빼놓고 전부 튀고, 돈 떼먹고 날르고, 음향업체는 사기쳐서 이상한 장비 들고 오고, 요즘에 이제 그런 일 드물어졌지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공연업계는 이모저모로 참 힘들어요. 여기 죽이는 글 올라왔습니다. 크림 6856. 제발 공연장 올 땐 좀 씻고 옵시다. 어제 정말 팬존에 있던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좌석은커녕 들어간 순서대로 뺏고 있어서 좁은 공간 안에서 공연을 보는 통에 서로 밀치고 헤드뱅 제대로 할 공간도 없었어. 그 안에서 난간을 붙잡고 그래도 흔들어 보겠다고 흔들고 있는데 내 옆에 있던 남자, 엄청난 냄새의 소유자였다. 그 남자가 폴짝폴짝 뛸 때마다 정말 참기 힘든 역겨운 냄새가 났으나 그래도 마음을 1mm라도 가까이서 보겠다는 생각에 냄새나는 그와 밀착되어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흥분한 그가 난간을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급기야 난간에 겨드랑이를 끼더라고.
그 순간 축축한 그 겨드랑이가 난간을 잡고 있던 내 손에 닿았고 난 참을 수 없는 냄새.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공연 보는 내내 너무 괴로웠어. 제발 공연장 올 땐 좀 씻고 옵시다. 특히 스탠딩석에 있을 사람들 에티켓이지 않수. 망사 팬티시의 리플. 내 앞에 있던 사람 방구 느꼈어. 뭘 먹었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빠져나갈 탈출구도 없는데 5분 동안 고개를 천장으로 향하고 있었잖아. 내 앞에 있던 남자는 하도 땀을 흘려서 땀내가 진동을 하더이다. 원래 많이 흘리는 사람인가 보는데 어찌나 발악을 하던지. 블러드 서스티 씨는 아유 내가 왜 그 고통이 느껴질까. 납삽자루는 다음부터는 씻고 올 서약서를 받거나 현관에서 직원들이 용의 검사하고 손에 때 있나 손톱 깎아나 냄새 나는 검사해야겠네. 깍두기 씨 공연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네. 아수라장. 메인쿤 앞에 있던 여자분 제발 머리 좀 감아요. 이게 지금 서로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메인쿤이 얘기한 앞에 있는 여자분 머리 좀 감아요라는 거는 블러드 더스티고 그리고 납삽자루가 얘기한 그 여자분은 메인쿤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게 우리 식구들이 솔직히 잘 씻진 않잖수. 아유, 그래도요, 왜, 뚱뚱한 이야기 나올 때, 서양 사람들 뚱뚱한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뚱뚱하다, 배 나왔다, 이런 건 다 애교다. 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만화에 나오는 체형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만화에서는 등장할 것 같은 서양 만화에 나오는 그런 체형. 이렇게 통짜에다가 이렇게 우룩우룩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서양에 가보니까, 이게 없는 걸 그린 게 아니구나. 이 나라엔 진짜로 이 체형이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체형이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냄새요?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한테 마늘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김치 냄새 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인도 공항에서 냄새 한번 딱 맡아보십시오. 푸삭! 우후후! 죽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은 몰라요. 향신료 플러스 향수 플러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퀴퀴한 냄새 이런 게 나고, 서양 공항에 내리면 이상한 노린내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리거나 서양 사람들이 내리면 그 사람들 무슨 마늘 냄새 같은 게 날 거야,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냄새에 대한 에티켓이랄까,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씻는 것도, 일단 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야, 일주일 안 씻고 있다가 일요일 날 저 목간탕 가가지고 한 방에 때에 벗기는 패턴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씻는 게, 씻으려고 씻는 게 아니라 온돌방이 아니고 그 다다미방이라는 게 그게 난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자려면, 뜨거운 물 나무 목욕통을 집집마다 어쨌든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뜨겁게 해서 몸을 좀 데핀 다음에 고게 식기 전에 그냥 잠들어 버리면 에잇 모르겠다 그러고 잠들어 버리면 일단 죽은 거 모르니까 그런 패턴으로, 또 여름에는 워낙 습기가 심한 나라니까 좀 씻는 습관이 대단히 발전한, 목욕 문화나 씻는 게 발전한 정말 드문 나라 중에 하나고, 중국 안 씻잖아요. 인도? 물이 없어요, 일단. 프랑스? 말씀드렸잖아요. 17세기까지 거기서 궁중 무도회에서 멋있는 드레스 입고서 거기서 막 춤추고 있는 사람들 다 석 달씩 안 씻은 년들, 안 씻은 놈들이라고 다. 그런 것들. 씻어야 한다는 게 왜 씻어야 하는 건지, 전염병이라는 게 씻지 않으면 왜 놔두는지, 이런 개념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물을 받아놓고서 욕탕에 들어가는 패턴보다는 샤워기 쓰는 패턴들이고, 그러다 보니 씻는 건 우리보다 좀 자주 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왁스 있어요, 왁스. 서양 애들 집에 놀러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씻는데 보면 이상한 무슨 밀랍 덩어리 같은 그래가지고 비누인가? 이렇게 묻혀러 왔는데 비누 아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왁스라고 써 있기도 하고 뭐 여기 화장실 안에서 구두를 닦나 이것들은. 싹 씻고 그리고 입 안에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그 왁스를 들고 그걸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드랑이에다가 그 왁스를 쫙쫙 발라놓으면 아예 땀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얘들이 참 이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구나. 냄새에 관한 건 아주 지독하게들 권리들을 하려고 드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언제냐면 아무리 그렇게 왁스를 발라서 봉쇄를 때려도 한 1시간, 2시간 막 뛰고 땀 냄새 나면 왁스 녹아내립니다. 소용없어요. 무대 위에서 차라리 흑인이 난 것 같아요. 백인 친구들의 그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구이장 그러다가 옆에서 백인 애가 기타 치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쫙 들면서 모션을 하면 그 순간 나는 막 땅바닥에 쓰러져서 막 죽고 싶어. 구엉 막 눈알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면서 막 핏줄 나오면서 그것도 아주 과격한 락밴드 공연들 예를 들어 뭐 판테라라든가 그런 경우에 또 마릴린 맨슨이나 뭐 이런 공연 가면 관객들 슬램 댄스 하잖아요. 중간에 원 만들어가지고 막 가서 부딪히고 한번 지나다닐 때마다 나는 걔네들 몸에서 일으키는 바람과 냄새와 죽는 거죠, 뭐. 그게 뭐, 어쨌든 사람 살아있다는 냄새예요. 다음 공연부터는 제가 단단히 홍보를 할게요. 우리 좀 씻고 모이자. 정확하게 좀 확정 안 되는데, 아마 1월 11일 날, 넥스트의 리버스 기념 클럽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느 클럽에서 할지는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그니까 뭐, 작게는 만땅 들어와도 200명? 들어올 수 있는 공연장, 뭐 이런 데서 할 것 같고, 지금 티켓 가격을 놓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5,000원으로 서비스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쁘죠? 근데 매니저 중에 한 명이 5,000원으로 하면 공연 끝나고 나서 그 대관료랑 그런 돈을 우리가 걷어서 내야 되는데 적지 않은데. 그래서 10,000원으로 할까, 20,000원으로 할까, 30,000원으로 할까, 그냥 세게 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답니다. 사실 그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장 가는 것이 참 쉽게 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공연 티켓값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뭐 물어야 될 그 모든 부담을 관객들이 100% 부담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6만 원, 5만 원,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인데 8만 원 받는 공연도 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15,000원에서 2만 원이 돼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려 3배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참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점인데, 공연 그 티켓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 모여서 올해 데모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모에서 한다 들으면은 참가해서 뒤에서 문예진흥기금 날려 막 이런 것도 같이 좀 외쳐주시고 좀 해주세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벼운 주머니에서 쉽게 가서 스트레스 풀고 생활에서 이런 게 문화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에휴 어디 가서 운동할 데 없어. 음악 들을 데 없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블랙 엔젤 드라큘라 공연 좋았어요. 끝나기 전까지는요. 끝나고 물병이랑 주변 쓰레기 줍고 나서 핸드폰 키우고 보니 끝나고 나서 공연장 전체 쓰레기 다 주워주고 가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허걱 1시 반 1시에 절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던 친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심야버스 막차가 2시인데 남은 시간 23분. 새해 첫날부터 무지하게 신호위반하면서 날랐죠. 터미널 입구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버스가 출입하는 곳으로 바로 차로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영화처럼. 그때 시각 2시 1분.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차 돌리던 순간 나왔던 버스가 마지막 버스였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안으로 들어갔으니 처음부터 그 차인 줄 알았으면 영화처럼 버스 맞고 타는 건데. 차 놓치고 첫 차가 출발한 6시까지 뭐 할까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어요. 우선 3시까지는 차에서 고스 듣고 5시 30분까지 서울 시내 드라이브. 고스 잘 듣고 남산까지 갔는데 드라이브? 개불. 남산미까지 갔는데 차 안에서 잤어요. 표 다시 끊어서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바로 쓰러졌더니 화장한 아이라인은 얼굴에 얼룩덜룩 붙어있고 나머진 이불에 거의 지워져 있고 콩나물 시루 안에서 부딪히고 튕기고 밟히고 긁히고 목이랑 어깨는 물론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보태기 더 이상 저음하기 싫다. 한 2년은 저음만 한 것 같아요. 어제 공연은 무대 쪽을 봤을 때 왼쪽이 저음. 우리 같이 합창 2부 합창하는 거요. 11월 16일 부산 때는 오른쪽이 저음. 8월 망상 때 오른쪽이 저음. 1월달 부산은 2번 다 왼쪽이 저음. 1회 땐 왼쪽이 저음. 2회 땐 오른쪽이 저음. 다음 공연 땐 어느 쪽 고음 시킬 거예요. 이러기도 힘들겠다. 다니는 데마다 저음이 걸립니까? 돈 벌어야 해 일꾼이에요. 나 여친이 있어. 빛의 자식이지. 내가 고스 식구라는 건 가끔 얘기하지. 거부감이 생길까 봐서. 음악도 내가 듣기에는 밋밋한 그런 심심한 암튼 장르 얘기는 안 하겠어. 그래. 근데 정말 착하고 이쁘게 생겼거든. 엄마 말도 잘 듣고 피부도 뽀얗고 볼따구도 말랑말랑하고 바스트가 좀 부실한데 아무튼 지방층이 살짝 모자라. 이 부분은 살짝 읽어줘. 신체 일부분에 지방이 현저히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살짝 모질라. 이거 빼고는 훌륭한 여자였는데 마녀라고 신이시여. 바람도 안 피우고 요즘 착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여고 졸업한 마녀야. 언제부터 우리 식구들이 여고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치를 떨죠? 처음부터 마녀는 아니었어. 저번에 비마이 베스트 공연 갔을 때는 헤드뱅이 뭔지도 모르고 무릎만 까딱까딱 했거든. 근데 내가 락 좋지? 이렇게 말하니까 응 좋아. 해서 화끈한 걸로 메탈리카, 에로스미스 내가 좋아하는 CD를 빌려줬거든. 근데 거부감에 몇 곡 듣다 안 듣더란 말이야. 그래서 체리 필터를 빌려줬는데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아무튼 체리 필터를 시작으로 점점 더 시끄러운 노래를 찾아 듣더니 9월 12일 이후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마녀로 타락해서 내 옆에 있었던 거야. 가끔 말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이 잘 통하기 시작해서 좋았지만 이렇게 헤드뱅하고 머리카락으로 날 칠 줄은 몰랐지. 마왕이 뿌린 물 맞으면서 좋아할 나이가 정말 아니었는데. 그리고 집에 오는 차에서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여고 나왔대.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지. 환상? 여성에 대한 동경? 신비감? 차에서 졸리 CD 들으면서 헤드뱅하고 점점 마녀 성향인 마음에 들면 쟁취한다 이런 사상이 생기고 고스 정서가 이미 심장부까지 퍼져 있는 그녀를 볼 때 후회가 보쌈집 갈 때까지 그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누워서 잠들 때까지 지금도 막 후회가 어쩔 수 없지 뭐. 마녀든 빛의 자식이든 같이 고스송 부르면서 서로 목에다가 파스 붙여주고 있는 거지 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거든. 하지만 3시간 공연 빡시다. 혹시 마녀를 빛의 자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그래도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방송을 환장하면서 찾아듣진 않거든. 여친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2세가 걱정이 돼서 그래. 알고 있으면 알려줘. 사우라비 씨께서 이런 리플을 남겼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네. 여친? 나 없다. 콘썰? 삐리릭 삐리릭. 내가 거기 갔으면 지금쯤 누워있지. 여친 데리고 콘썰 갔다 오고 나서 웬 행복한 비명을 지르냐. 뭐 이런 욕입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맞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2월 31일에 있었던 공연 실황을 이제 대충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고스 식구들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재밌는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올해의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의 야심찬 목표 중에 하나가 공개 방송을 만드는 것. 그래서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이 밴드 공연을 보고 싶다, 저 밴드 공연을 보고 싶다. 주로 인디 밴드들의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방송국 공개 방송에 출연하면 그 노래가 방송에 나간다는 걸 빌미로 해서 정말 차비를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인디 밴드들은 고스트 스테이션 공개 방송을 출연하면서 공연 개런티 정도의 개런티를 받아서 돈도 벌고 방송도 나가고 팬들도 만들어 나가며 팬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관객들은 아주 양질의 진짜 공개 방송이 아니라 공연 수준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방송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본이 마련이 안 되면 희망 바퀴벌레 분양으로 가도록 하죠. 앵벌이 DJ라고나 할까. 전에는 그냥 무급 DJ는 그냥 돈 안 받은 건 당당했는데 앵벌이 DJ는 이제 국어를 해야 돼. 자, 여러분. 그래도 서버 문제가 1월 달에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스트 스테이션 .co.kr에서 새 서비스가 몇 가지 시작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세계 최초의 엽기 아바타 도플갱어를 구입해준 자금으로 또 벌리는 거라고. 네, 뭐 보람을 하여간 느껴보면서. 자, 내일 방송은 또 기대를 해주시고, 연초기 때문에 연쇄 특집의 화려한 막이 내일 열립니다. 특집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공연 정리 특집이었다고나 할까? 네. 근데 왜 특집이 방송 시작하면서 무슨 특집이에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꼭 끝나고 나서 무슨 특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끼워 맞추는 거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가야지. 흑심으로 된 통단결.